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9월 17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MC를 앞두고 관망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테마주 등장이 이제 시장에 어떤 신호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기금이 미래다라고 했는데 연기금 최근 수급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이렇게 좀 쉬어도 실망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쉬는 정도죠. 뭐 급락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쉬는 정도 나온 거죠. 최근에 뭐 급등, 이 정도는 급등 흐름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쉰 것도 아니죠. 그냥 횡보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뭐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우지수도 이제 역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FOMC 직전에 숨고르기 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랑 반대로 이제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 밀렸고 약간 반등이 나온 거죠. 큰 지수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보합으로 마감됐다. 똑같습니다. 사상 최고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숨고르기 정도 가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FOMC 뭐 예상은 소폭 인하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했죠. 금리를 0.25%포인트, 25bp라고도 하죠. 인하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파월 의장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느냐. 기존에는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거는 중간 단계 조절하는 정도다, 이 정도지 완화적인 스탠스가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발언을 했었는데 이 신중한 발언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의 친시장 쪽으로 유동성 쪽으로 이제 변화하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끝나면 이제 점도표도 볼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FOMC 경계감 정도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해외 이슈 그동안 계속 언급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좀 짧게 넘어가면서 국내 증시에 이제 수급을 간단히 봐드리려고 해요. 수급하고 상황하고. 제가 이때 8월에 약간 미친 거 아니냐는 소리 들으면서 1900 이탈할 때도 2050포인트까지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간다라고 할 수는 없죠. 저도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저렇게 큰 선물 수급을 상방향을 포지션을 취해놓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저걸 손절하지는 않는다. 한 번 정도 청산할 기회는 만든다. 그러려면은 2050포인트 정도가 타협점이 된다. 이거보다 더 가면 좋겠지만 타협점 나올 때가 2050포인트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가서 한 번 맞고 살짝 쉬는 정도, 한 2020포인트 정도까지 쉬는 정도. 2000포인트는 아니에요. 2020, 뭐 많이 밀려야 2010포인트, 이 정도로 한 1, 2% 쉬는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여기 딱 맞춰서 끝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끝났습니다. 2050포인트로. 저는 먼저 갔다가 살짝 밀리길 바랬는데, 휴식이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넘어는 와 있는데 강력하게 치고 가지를 못해요. 쉴 자리에서 안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밑으로 가격 조정이 아닌 옆으로 횡보하면서 쉬고 있다. 지금도 쉬고 있는 건 맞아요. 오늘도 뭐 크게 올라간 거 없잖아요. 밀리지 않았으니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수급 동향을 조금 봐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일 수급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언급드리지만 지금은 뭐 오늘 관망세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수급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보면은 외국인 개인 기관 보면은 1000억도 안 되는 수급이다. 근데 그 와중에 연기금이 나 홀로 2000억을 매수했다. 강력하구나. 다른 기관들 다 매도하고 연기금만 매수를 한 거죠. 약 1000억 정도 매수 나왔는데 연기금이 2000억 매수잖아요. 그럼 기관 쪽에서 1000억 정도 매수 나왔다는 거고, 외국인하고 개인이 뭐 1000억 정도 매수 매도가 나온 거죠. 나머지 기관, 외국인 개인 합쳐서 매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이 2000억 정도 잡혀 있다. 연기금이 최근에 바닥에서 자꾸 모아가네요라고 말씀드렸죠. 이 연기금이 모으는 쪽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가치주 쪽이 많고, 뭐 배당 쪽이나 배당 성향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기업들 중심으로 패시브 자금 중심으로 들어간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렸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수했는데 그렇다고 뭐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 엄청나게 주가에 부담을 줄 정도로 강력하게 매도하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1500계약 소폭 매수하고 위 콜옵션을 막았죠. 한 68억 정도 위쪽을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콜옵션 매도는. 근데 풋옵션도 매도요. 그럼 밑에도 못 내려가게 막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게 가둬놓는 거죠. 변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요거는 FOMC 결과 보고 가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대신 선물은 위쪽 방향으로 좀 놔뒀어요. 그럼 위에를 좀 강하게 막고 아래를 살짝 약하게 막았는데 금액 자체가 풋옵션 매도가 3배 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막은 거죠. 위에를 좀 두텁게 막았는데 아래는 얇은 벽으로 막고, 대신 선물을 위쪽 방향 상방향으로 해놨으니까 이 벽이 살짝 얇아지는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중립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수급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면 오늘 수급이 아니에요. 시장이 관망세면 중립이 나올 가능성이 원래 제일 높은 거니까 오늘이 아니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연기금이 지금 9월에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요 연기금을 찍어보면은 벌써 9월에만 지금 17일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조 4,640억,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매수했다. 8월까지 넘어가면은 연기금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정도면 신경 쓸만한 수급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조 9,549, 거의 4조 원을 두 달 동안, 한 달 반이죠. 이제 한 달 반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조 원 가까운 금액을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4조 원이 우리가 실제로 잡을 수 없는 금액이라서 좀 감이 안 잡혀서 그러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건 나오잖아요. 우리의 연기금에서 4조 원을 바닥권에서 쐈습니다. 언제? 이 구간에서. 여기부터 이 구간에 4조 원을 시장에다가 베팅을 했다. 그러면은 연기금에서는 여기가 저점 구간이고 이 정도면은 저평가된 종목을 모아갈 만한 구간이다라고 연기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수급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뭐 그럼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았네. 네,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은 환율 영향력으로 봄에 말씀드렸죠. 제가 1200원이 넘어가서 위쪽으로 가면은 환투기 세력이 한번 넘길 거다. 환율을 맨날 이렇게 투기 세력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이기 때문에 환투기 세력이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와서 1200원을 한번 넘길 거다. 한 번에 넘길지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넘길지 넘긴다. 그리고 1200원이 넘어가야지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 구간에서 한 3조 원 정도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연기금이 매수한 금액이 더 많죠. 개인 것까지 받아갔으니까. 그럼 외국인이 매도한 거를 개인이 받아갔다 이러면은 불안감이 이제 커질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연기금이 받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개인 투자분들이 받아간 게 아니고 연기금이 받아갔구나. 저점에서 저점 매수를 나섰구나. 연기금이 구원투수가 됐구나 시장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연기금이 저렇게 들어오는 거는 연기금 입장에선 이게 바닥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 조금 더 밀리는 이 정도면은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베팅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다 매수죠. 다 매수. 매도 나온 날이 거의 없잖아요. 금액도 적고 300억, 344억, 뭐 74억 빼고는 매도 나온 날이 없죠. 다 매수죠. 원사이드하게 매수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어요. 그 대신 연기금이 급등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치가 있는 종목들, 이런 뭐 배당주나 뭐 이런 저평가 종목들을 그쪽에다가 이제 돈을 투입을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만약에 개별주고 테마주고 하면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가 될 가능성 높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가치보다 낮게 시장 영향력으로 밀려있는 종목들, 가치주, 이런 가치주, 그리고 배당 성향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중심으로 연기금이 들어가 있다는 개념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시장이 못 올라가잖아요. 이거 계속 제가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놀라지 말아야 된다. 조정 받아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가는 길에 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400m 전력 질주하고 나서 숨차고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다리 마사지하고 쉬어주고, 이제 숨 고르기 하면서 심장도 벌렁벌렁 하는 거 좀 쉬어주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개념이에요. 쉬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경협주 올라오죠. 그리고 오늘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 다 난리 났죠.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 발병 돼지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파주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테마주가 강세인 시장은 전체적으로 돈이 테마주 쪽으로 잠깐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움직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경협주 같은 경우는 건설이나 이런 쪽이 같이 플러스 돼가지고 가면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건설주가 어느 정도 시총을 받쳐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으로 누워서 쉬던, 못 올라가고 누워서 쉬던, 가격 조정을 살짝 받던, 그리고 그렇게 잠깐 쉴 만한 타이밍에 오기도 했고 해서 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테마가 극성일 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 찾기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경협주는 주도주에 속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4차 산업혁명 쪽, IT 쪽 4차 산업혁명 쪽이 주도주, 이쪽은 거의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거의 확인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업종군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경협이 붙는다 이러면은 이거는 지수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경협에 쏠리면은 진짜로 돈이 가야 되는 쪽에 못 간단 말이에요. 이건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닐 수 있다. 만약에 경협이 들어가려면은 의약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등등 이런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쪽이 쉴 때 경협이 대신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종목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살짝 움직이고 있죠. 이제 돼지열병 쪽에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수산주, 진단 키트나 이런 백신, 그리고 방역 관련주, 석회 이쪽 있죠. 그리고 수산 관련주는 그거 외에도 이제 후쿠시마 원전수 이쪽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가 지금 얽혀서 코스닥이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이고 코스피는 쉬었다. 코스피가 상식적으로 가고 코스닥은 테마성으로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이슈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 쪽, 연기금 쪽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갔고요. 삼성전자 여전히 저항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 시도 노리고 있다. 그러면은 불안하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도달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절반 매도를 하던지 비중을 좀 줄였다가 47,500원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그때 재매수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배에 힘 빡 주고 버티실 분들은 또 이렇게 밀려봐야 지가 여기고 더 밀려봐야 41,000원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에 힘 빡 주고 버티실 분들은 버티시는 거고, 이렇게 나는 스마트하게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항 도달하면 살짝 매도했다, 돌파하면 재매수하던가 눌리면 재매수하면 되겠죠. 자,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한번 돌파가 나왔었는데, 어제 칭화용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강력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살짝 밀렸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반도체는 아직 멀었는데, 우리나라 연구원분들이 가서 이제 기술 전수를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장은 노하우가 없어요. 노하우가. 우리가 일본에 있는 소재를 어느 정도 이제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노하우를 못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중국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LNG나 이런 쪽에 쉽게 말해서 용접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는 노하우가 있으신 베테랑 분들이 많은데 얘네는 없단 말이에요. 키워내는데 15년 이렇게 걸린대요. 최소 10년에서 20년 사이 걸린대잖아요. 베테랑 용접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노하우라는 거는 그 배운다고 바로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되는데 노하우를 자꾸 가서 전수해주면 기간은 짧아지겠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노하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제 노하우를 점점 흡수하면서 저랑 격차가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수급 알려드리고 시황 알려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종목도 이렇게 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슈 받는지 알려드리면은 격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알려드릴수록.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시던 연구원분들이 넘어가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좀 우려되는 거지. 사실 돈만 가지고 될 산업은 아니다라고 저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밀려있는데 뭐 조정 받는 거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위쪽에서 버티면은 더 좋았겠지만 강세로 버티면 좋았겠지만 살짝 이탈했고 21선 올라오는 거 뭐 기다리는 정도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가 밀려봐야 뭐 73,000원대일 거고 최악의 경우 밀려봐야 66,000원밖에 더 내려가겠어? 라고 배 힘 빡 주실 분들은 배 힘 빡 주고 버티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돌파했을 때 갭으로 넘어갔으니까 보유지만 이렇게 갭으로 이탈했을 때 이럴 때 한 번씩 정리했다가 돌파하면 재매수하던가 눌리면 재매수하면 되죠. 이런 방법을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은 웬만한 거는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마지막으로 봐드리면은 이 종목은 16만원 넘어가면은 좋다. 그리고 18만원 넘어가야 되는데 위에 61선 같은 이제 작은 저항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61선 저항, 18만원 저항. 그러니까 18만원 넘어가면 61선도 같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16만원 넘어가는 건 중요하고 16만원 유지해주면은 뭐 한 번에 돌파하든 두 번에 돌파하든 세 번에 돌파하든 돌파를 계속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만원 단위로 보시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8만원까지는 뭐 가도 20만원 돌파는 빠르게 넘어갈지 아니면 좀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뭔가 램시마이스시라던가 에투룩시마라던가 뭐 호주마라던가 등등 뭐 좋은 이슈가 있어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슈가 있어서 넘어가는 건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조금 걸릴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테마주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여기서는 언급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황방송에서 언급드리지 않고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제작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메머드 튜브 검색해가지고 저희 메머드 스탁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장중에 특징주 올려드리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이 회사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장중 특징주 보시면은 나온다. 거기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진단키트 치료제, 뭐 백신 이쪽 관련주 백신 쪽으로 하나 해드리고 뭐 육계라던가 가공 쪽으로 하나 또 해드리고 수산 쪽으로 해드리고 이제 석회 쪽 해드리고 사료 쪽으로 해드리고 해서 쫙 올려드렸어요. 본문에도 첨부해드리고 그러니까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요 하단에 있는 이제 좋아요 표시 있죠.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에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나는 글자 적는 게 쉽지 않다. 터치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 정도만 눌러주셔도 숫자 3이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은 영상 있고 밑에 리스트 있잖아요. 영상 리스트. 이거 맨 아래로 내리면은 쭉쭉쭉쭉 내리면은 여기 맨 하단에 댓글 칸란이 있습니다. 여기 터치하고 숫자 3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